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완공되면 50분 넘게 걸리던 월릉에서 대치동 구간은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공식 착공했습니다. 동부간선 도로 사업의 힘찬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 둘, 셋! 구간은 석관동에서 대치동을 잇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총 길이 12.5km입니다. 중랑천과 한강 하부를 지나는 왕복 4차로의 대심도 지하차로입니다. 무엇보다 완공되면 상습 정체도로 오명을 벗을 전망입니다. 현재 월계 IC에서 대치 IC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대.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 시간이 40분 줄어 10분대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20km의 도로가 시속 70km의 도로가 되면서 이제 50분대에 걸리던 그 시간이 10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로 총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화재는 물론 기습 폭우에도 통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많은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터널 시공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공 품질과 적기 준공을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중랑천 생태복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9년 완공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는 월릉 IC 출구 램프를 중랑제방상부에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제방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매년 30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중랑구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요. 램프 도로로 인해 이곳이 파괴된다면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 민자터널의 월릉 IC 출구 램프를 중랑교부터 월릉 IC까지 840m 길이로 중랑제방 상부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램프는 높이가 다른 도로나 지형을 연결하는 도로 구간으로 경사가 져있고 급커브 구간이 많습니다. 이에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역에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보다 주거 공간과 더 가까운 거리에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소음과 분진의 피해가 우려됨과 함께 향후 조성될 수변공원은 도로로 인한 단절로 온전한 공원이 아닌 반쪽짜리 공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중랑제방은 단순한 제방이 아닌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자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수변공원을 만들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한 개 차선이 그 앞을 거기를 가로지르고 있고 또 거기에 방음벽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수변공원 접근권이 제약당하는 것이죠. 중랑구를 뛰어넘는 서울시의 대표적 축제와 또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이 지역사회 자원이 완전히 훼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300만이 다녀가는 그 중랑구의 장미축제로 과연 어떻게 박홍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램프 구간 전까지 지하도로를 더 길게 만들면 제방을 파괴하지 않고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하로 더 길게 월릉 IC 램프 최대한 부근까지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하로 더 오게 되면 아마 그게 뭐 200~300억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부득이제 지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간 또한 이 중랑 터널을 훼손시키지 않은 지점에다가 설계를 해달라. 지금은 설계 변경이 가능한 시간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설계 변경안 검토를 촉구하는 박홍근 의원. 지역의 심장과도 같은 제방을 훼손하지 말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선박 건조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최근 서울시 의회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협약서에 사업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사업 특혜를 주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민간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단 27일 날 공고가 올라오고 23일만 딱 띄어요. 3월 24일 날 1차 업체를 선정합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단 한 군데가 바로 확정됩니다. 보통은 한 군데에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상식적이죠. 이처럼 한강버스와 여의도 선착장 조성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달 첫 취항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선박 인도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 선박의 배터리 최종 승인 지연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선소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선사업 면허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고 3년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과 공익사업 시 점용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로부터 경금속 재선, 즉 알루미늄 선박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알루미늄 선박의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는 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강버스 선착장 7곳의 하부체 제작이 모두 완료됐고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버스와 따릉이를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과 내실을 더 챙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서 관계자들이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법원이 용산구청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했고 재난 현장 조정과 응급조치 의무도 규정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에게는 모두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 112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도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성동구가 공공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버스조차 닿지 않았던 교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줄여 이름 붙여진 일명 성공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청과 구민체육시설 등 필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버스와 지하철이 닿지 않은 지역은 마을버스 운행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성동구가 마을버스 확충이 쉽지 않자 성공버스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금호동에서 서울숲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노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허가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거의 안 해줍니다.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저희가 주민들께 책임지고 그 이동 경로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을버스 허가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성공버스는 한 개 노선으로 운영됩니다. 마을버스조차 닿지 않았던 금호동과 응봉동 지역 등 22곳이 노선에 포함됐습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5대의 버스가 같은 노선을 오가면서 배차 시간은 15분 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성동구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성공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을버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의 성공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중랑구 면목칠동 복합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42년 만에 이루어진 새 단장인데요. 윤지아 기자가 개청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면목칠동 복합청사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주민센터와 도서관, 행사와 공연을 위한 대강당 등이 조성돼 민원 해결뿐 아니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어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이 행복한 주민들의 전당이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1층의 주민센터와 함께 이제 주민자치회관이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센터.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이곳에서 예술을 향한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대관도 다 무료입니다. 한편 기존 면목칠동 주민센터 자리에는 AI와 첨단 과학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제2방정환 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시 도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임원진은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교류 및 협의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날 회의에선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고 현재 직면한 정책 과제와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초의회 위상 정립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서울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강동구 조동탁 의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의장 1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동 목표는 기초의회 위상 정립과 자치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전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론 의정활동비 인상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후반기 주요 과제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의장에게도 조직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국 담당관과 전문위원회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현재 의원 정수와 인구수 기준에 못 미쳐 과장이나 국장급 공무원이 없는 기초의회는 전국 222곳, 중간관리자 부재와 직급 차이로 인해 조직 불균형은 물론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감사기구 이전과 지방의회 상급 직위 신설, 의원별 정책 지원 인력 배치도 중앙정부 건의 사항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선 후반기 회장을 선출하고 지도부 구상도 매듭지었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끝에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건 충북 대표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포함해서 지역에 필요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장님들께 주신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다져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현재 계류 중인 의회법에 대해선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성북구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7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생활임금 11,436원보다 3%, 345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과 비교해 1,749원 많습니다. 2025년 성북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대상은 성북구 및 구 출자 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입니다. 광진구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접종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JN1 백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년층과 생후 6개월 이상인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이 대상입니다. 예방접종은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1회로 진행되며 광진구 전문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28곳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